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야의 전략과 그 속내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 12월에요. 12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20일이니까 말이죠. 12월에 법무부 장관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는 인구 관련한 어떤 포럼이라든가 행사에 대부분 다 참여해 왔고요. 인구 문제는 진영의 문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잘 배우고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든가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따끈따끈한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이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그 영상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좀 들어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강하게 아니요, 저 총선에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버전에서도 말이죠. 그러자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저 12월 달에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만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채비를 갖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한동훈 활용법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번.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를 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 좀 바람몰이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2번. 야당 의원 지역구의 자객공천. 이런 지역이 거론돼요. 정청래 수석 최고의 서울 마포을. 그리고 조국이라는 전 장관이 혹시 서울 관악갑에 출마하면 거기에 한동훈을 투입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의 오산 중진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입니다. 거기에 출격시키자. 이런 자객 공천론. 세 번째. 선대본부장으로 총괄 지원을 해야 된다. 한동훈의 얼굴로.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선대본부장을 하되 이번 4월 총선에는 불출마한다. 일단은. 왜? 재보궐선거나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배지를 달 수 있으니까. 1, 2, 3번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종로 출마설도 좀 유력한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 종로. 예. 일단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 형식으로 종로에 출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이후에 사실 유효한 카드가 아닌 것처럼 강남 서초권이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전체 선거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 선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용 가능할지도 지금까지는 좀 세모표인 것 같습니다. 세모표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연동돼 있습니다. 오른팔이자 참모이자 굉장한 최측근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정권의 한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대구에서 박수받고 이런 게 정치적 재산이긴 하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확장성을 어느 정도까지나 더 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선의 얼굴로 국민의힘이 내세운다라는 것은 사실 리스크가 조금 있기도 해서 상징적인 지역에서 승부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위원이신 조정원 의원님의 지금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지금 이제 언론사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1, 2, 3번이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픽에.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적으로 이제 부담을 빡빡 주셔서 사적인 의견이라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종로와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봅니다. 종로와 비례대표를 반반. 종로 선거에 나가서 실은 종로 선거 나가서 민주당이 누구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지금 지역위원장이 진짜 공천을 받을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유력한 쟁쟁한 정치 중진들이 공천을 받을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선에 기여한다. 예.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나한테 뭐가 좋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을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둘 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솔직히 현실에서 보면 여의도에서 예.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들이 장관 임명을 받으면 영전이라고 축하 전화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역주행하는 거잖아요. 장관으로 시작하신 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고 굉장히 독보적인 법무부 장관에서 300명 중에 한 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과정에서 내 걸 챙기려고 어디로 간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당에서 원한다면 격전지에 들어가서 한번 붙어봐라 예. 라고 하면 그것 또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종로로 상징되는 근데 다만 저는 종로가 정치 1번지 같지는 않아요. 1번지 같지 않다. 아무리 봐도 종로가 정치 1번지 같지는 않고 예. 뭐 용산이나 정치 1번지로 떠오르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거나 비례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종로나 비례대표 출마의 두 개의 한 반반의 가능성을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직 뭐 이건-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인재영입위원회는 끝나면 또 막 전화 엄청 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 저기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마 저기 보수의 심장 대구에 꽂힐 겁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이야기했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는 짝퉁 윤석열이다.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 모습은 네. 김현정의 정치쇼가 아니라 네.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대구 행보도 전혀 색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이전의 자락을 대통령 전에 깔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구대에서 TK 기반, TK 중심의 예.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꼽고 거기는 이제 뭐 출마만 하면 다 당선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전국 선거의 하겠죠. 지위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주는 게 민주당에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짝퉁 윤석열 같은 느낌이라 아마 그런 정도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 통합과 연대의 역할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뭐 반박.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장경태 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에 대해 장해찬 우리 국민의힘 청년 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은 어차피 제가 더 비판 안 해도 정치 그만할 뿐이라 아유.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국민적 평가 끝났으니까. 장경태 의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짝퉁 김의겸이거든요. 짝퉁 김의겸이다. 네, 가짜뉴스의 원조가 김의겸 의원이라면 그거 막 최고위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짝퉁 김의겸의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아직 장관직 수행하고 있는 한 장관에게 막 날선 반응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예. 그만큼 경계가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제가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할 때 저렇게 날선 반응 보이나요? 활짝 웃으면서 나오시라. 제가 출마를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새벽 기도. 않습니까? 근데 뭐 안민석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다른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인상을 써요. 인상을 팍 쓰고 막 말로는 나오라고 하는데 네. 굉장한 저주와 증오,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거든요. 근데 한 장관이 민주당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저런 반응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본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 아닌가 싶고 예. 무엇보다 제가 공감하는 것은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 중 하나는 586 운동권 청산이 될 겁니다. 운동권 청산. 그 점에서 제가 조 의원님과 이 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한동훈 장관하면 정치권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X세대의 기수거든요. 사실은 X세대가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만은 영원한 비주류고 변방이에요. 근데 진보 진영의 X세대들은 예. 86 형님들 귀에 꽉 눌려서 한 번도 어깨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못 핀다. 그러니 보수 진영에서 나온 이 X세대 기수에 대해서 586 운동권 중심으로 한 분들이 유독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동훈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딴 검사들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에 대한 뭐 봐주기 수사다, 김건희 여사 뭐 호위 검사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정화 검사 말씀하셨죠. 국민들이 이정화 검사를 아십니까? 탄핵이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 검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글쎄요, 바야흐로 이제 총선의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총선 출마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모양새. 정치권 뉴스가 이제 많이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